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스틸러들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2주 만이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 씨는 목 상태가 오늘 안 좋다고. 네, 오늘 최악의 컨디션인데요. 예. 최고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눈도 약간 풀리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정치하시는 분들이 총선 치르고 힘드셔서 네네네. 힘드신 목소리들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전화 통화하셨는데요. 두 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대표님, 예, 대통령께서 우선 재총선 당선을 축하해 주셨고요. 용산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늦게나마 이렇게 마음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은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해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피곤한 두 분 목소리가 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아주 선거 지나고 딱 맞는 목소리. 좀 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아픈 것도 그렇게 맞추네요. 두 분 피곤한 목소리가 딱 피곤할 때 목소리가 딱 나니까 훨씬 더 비슷한데요. 그럼 대통령은 심경도 좀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대통령님 한 번 더 아니구나. 조국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조국입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말씀하셨던데요. 예. 윤 대통령은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에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8시에 조조참배를 합니까? 그렇게 야당 지도자를 만나기가 싫은가요? 오늘 첫 악수가 무산돼 아쉽습니다. 예. 자, 혼자 참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정말 이 상황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언론들에서는 아무래도 뭐 총선 이후로 야당 대표들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좀 뭐 마뜩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도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건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념일이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든 걸로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4.19 예. 정신을 계승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총선만 마음에 걸렸을까? 상대적으로 4.3 추념식에는 또 참석을 안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과 반대 입장에서 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로 오히려 정통성이 있었다라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4.19라고 하는 행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축출했던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던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엮어져서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니 근데 저는 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 왜 이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네. 아니 아예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시면 괜찮은데 다른 뒤에 일정이 뭐 해서 부득이하게 못 갔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게 예.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4.19 기념행사라고 하는 게 해마다 정해진 행사이고 근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 데는 정말 쿨하게 한번 가셔가지고 야당 대표들하고 악수도 하고 하면 참 국민들 보기에는 참 좋을 텐데요 하는 아쉬움이 정말 짙게 배어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오늘 사실 통화를 오후에 뒤늦게 했다라고 하시지만 그럴 바에는 현장에서 만나서 악수를 했다라면 오히려 점수를 어떻게 보면 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점수라든가 정치적인 유불리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19 기념일은 그냥 우리 헌법에 가장 앞서 나오는 겁니다. 3.1운동과 4.19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판단이 끝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지못하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실까?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도 뭐 한 번 갔다 이런 거는 뭔지 알겠어요. 아는데 그걸 떠나서 이왕 그 2시간 전에 가서 이렇게 막 하기 싫어하는 거 모습을 보여주시느니 그것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 간 것도 아니고 오전 8시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혹은 몰래 하는 듯한 느낌. 정치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보다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어떤 상황인지가 더 중요한 게 정치인데 그런 면에 봤었을 때는 오늘의 행동은 정말로 부적절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민 씨 근데 예.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그 상민 씨 웃는 인매가 귀엽다네요. 네. 아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목이 안 좋다는데 두 분 목소리가 더 비슷하다는 건 아까 그렇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렸고. 항상 안 좋게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만 좀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예. 네. 커피나 피자 이분한테 뭐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예. 피자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 큰 걸로 웃음꽃이 주시네. 피자. 아이고. 야.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배종찬 소장식 개그인데. 야, 그 아저씨 개그는 배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불쾌했습니다. 예. 자, 홍준표 시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홍 시장님도 피곤하시겠죠 역시. 예. 요즘 피곤해요. 예, 여러 말씀하시느라고요. 대통령하고 4시간을 만나셔요. 예. 얘기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 대통령과의 대동의 한 말은 탑시크릿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한 국가 기밀입니다. 예. 아니 뭐 궁금하다고 일부러 물어보라고 말씀해 주놓고 아니 안 하는- 방송이 뭘 그런 거지. 참. 네, 아유 방송을 몰라서 제가 방송이 뭘 그런 거지. 또 보고 하는 거지. 참. 국무총리직 누구 제안하셨다면서요? 그거는 그냥 고사했어요. 예? 고사했어요? 그 자기 국무총리는 예. 이제 사심과 야욕이 없고 협치가 가능해야 돼요. 예. 대통령직 비서실장은 정무감각과 대통령의 충직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제가 이렇게 조언도 드렸어요. 충직함이 중요하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도예요. 뭐 국무총리직을 직접 제안했다 이랬는데 그 뭐 그게 확인된 건 아닌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지장님이 누구 제안하신 건 제가 잘 봤고요. 예. 그렇죠. 예. 정무감각, 네. 충직함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도 하셨습니까? 한동훈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한동훈 위원장은 윤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지지 세력 일부가 지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어요. 예.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지 주군에다가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예. 그래 봅니다. 예. 다른 말씀할 때도 화를 가끔 내시지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네, 그래 봅니다. 예. 한 위원장 말씀만 나오면 참 여쭙기가 민망합니다. 예. 이거 이번에 이제 만남 갖기 전에 본인 SNS를 예. 통해서도 정말 안 그래도 좀 말씀이 가끔 세시잖아요. 근데 사용하는 어휘가 정말 범상치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홍준표 지금 시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했다가 갑자기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네. 하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설이 아직도 잠재워지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시는 건가? 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요.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정치라고 하는 게 두 어떤 그 관계자들의 진짜 속내보다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아니셨다면 이것도 약간 시기면에서는 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셨을까? 아니면 예. 진짜로 이거 뭐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으로 갈라진 건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들어요. 분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냐면 대통령은 홍준표 지사를 통해서 한동훈과의 멀어진 사이 한동훈을 쳐내고 또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을 또 통해서 역시 한동훈을 쳐내고 둘이 이해관계가 맞았다. 뭐 네. 이런 분석부터 뭐 왜냐하면 홍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작가는 좀 안 맞아 보이는 게 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수사를 통해서 보수를 괴멸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혼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당시 진짜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거기서 이제 굳이 홍준표 시장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대통령에 당선돼서 당을 구했다 뭐 이런 논리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청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우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당 비선 논란도 뭐 어제 계속 내내 말이 됐고요. 예. 뭐 일부 언론들에서 아예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혼선되게 나올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뭐 양정철 전 연구원장 같은 예. 경우가 뭐 인사 라인에 거론이 됐다, 검토를 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 공식석 라인에서 공식 라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웃기죠. 왜냐하면 라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는 그걸 검토할 사실조차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속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토한 건 맞다. 이러니까
아니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어느 쪽 말이 뭐 진실이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수라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가 또 공식 라인에서 하면 보통 비공식 어떤 비선이라는 데서는 잠잠하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좀 이따 진짜 했는데 하고 이거는 정말 그 안에 어떤 대단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는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소동과 관련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아이고 나오셨네요.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여당이신 분들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박영선, 양정철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추정은 아닌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일보에서 대통령실 인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 천하람 당선인 어렵게 지금 당선되셨는데 당선되시자마자 굉장히 세게 나오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계시죠? 예. 국무회에서 저도 궁금했고 꼭 뵈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무슨 사과를 비공개로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국민들 여론도 안 좋고요. 어떻게 아니, 왜 뭐, 그러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예전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왜 비공개로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저의 그 사과 내용을 충분히 내용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국민은 내려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답을 안 하시는데. 국민을 위해서. 답을 아니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로 최근에 예. 인사남맥 갖고 뭐 아까 천하람 위원장, 천하람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 예. 김건희 여사 라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사 증후과 관련해서도 막상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래서요? 나중에 예. 2,000명 그거 꼭 고집하는 거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사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었죠. 총선 직후의 메시지가 국민들 향한 기자회견도 예. 아니고 국무회의에 머리 발언해서 말씀을 꺼낸다는 것부터가 좀 어색한데 그 자리에서는 사과라는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뭐 일부 언론에 따라서 이게 13번이다, 뭐 14번이다, 15번이다라고 하는 게 하지만 그러나 그 취지는 이 대통령이나 주변에서는 정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거였거든요. 사과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 진짜인 거야? 그렇습니다. 인 거죠. 그 양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최상병 특검이 지금 곧 진행될 것 같은데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게 왜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예.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은 이제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특검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관여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특검들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거를 꼭 그걸 독소 조항으로 하려면 이전 특검들까지 다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브리핑을 그렇죠. 이전 특검에도 다 그랬는데 왜 이번 특검만 가지고 그걸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브리핑은 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찰도 그동안 줄기차게 브리핑을 해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더 문제는 그 브리핑한 내용이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라는 걸 막았었고 원칙적으로는 공표하지 말자고 한 것이고요. 특검이 될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래서요? 브리핑을 하자라고 해서 박근혜 특검 때 다 했어요. 최순실 그때는 최순실 특검이었죠. 그렇습니다. 다 했죠. 그러니까 옛날 검찰이 밖으로 공식적인 브리핑을 안 하고 뒤로 자꾸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나올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망가지고 그걸 또 일부러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공식 브리핑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양 변호사 말씀하시지만 입법 드라이브 예고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 계시죠? 야당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또한 국민의 호통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가져오신다는 방침 맞죠? 아 근데 이 대표님 방침이나 야당 방침은 그런데 김기현 전 대표 나와 계신가요? 예, 김기현이에요. 그 민주당 참 오만해요.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를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하고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님은 목이 안 가셨네요. 원래 스타일이 약간 그런 편이셔서 잘 어울리시는데요. 민주당 이러면 안 되죠. 예, 법사위원장 왜 중요한 겁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 법사위는 법에는 이게 체제와 작구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법정, 비슷한 법정과 충돌되는 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예전에 종이법전 시대에나 맞았던 법입니다. 지금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그거 맞추는 거는 진짜 몇 시간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이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자꾸는 그렇지만 이 법사위가 사실상 법을 딱 틀어지고. 근데 그거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안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본회의로. 그러니까 상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싫은 법은 다 넘어왔는데 거기서 그냥 권한도 없이 꽉 잡고 있으니까. 내용도 알고 누가 그 자꾸 틀렸다는 거를 그거 어떻게 요즘에 정말 집에 PC만 돌려도 글쎄요. 자꾸 교정될 텐데. 그거는 좀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거기서 모든 통과되고 여론도 통과되고 다 통과된 법을 몇몇 의원들 싫으면 그냥 그 법의 목줄을 딱 쥐고 나서 통과시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자기네들이 쥐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견제를 하는 수단으로 쓰니까 못 바꾼 거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이상민 씨였습니다.